최근 중국에서 기승하는 한국 모방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며 미국 CNN에서 이를 직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방 제품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보도하던 기자가 생방송 도중 웃음이 터져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을 읽는 부분에서였는데요. 한국인들의 재치 있는 답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과 음식들을 비롯해 문화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많은 전통 음식과 문화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건 바로 한국인데요. 자칭 문화 라이벌국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명백한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는 걸로 모자라 김치, 한복, 삼계탕 심지어는 삼겹살까지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기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K 콘텐츠와 K 식품을 그대로 베껴 원래부터 자신들의 상품인 이익을 누려 한국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음식 불닭볶음면을 아예 똑같이 모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출시 10년 만에 누적 판매량 40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따지자면 세계 인구 절반이 불닭볶음면을 먹은 셈인데요. 해당 사건을 본 중국인들은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한국 음식이냐고 반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든 김정수 부회장은 세계 최초로 불닭소스를 만들게 된 계기를 물어보는 인터뷰에서 딸 덕분이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둘이 명동에 간 적 있다. 식당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매운 음식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 개발을 시작했다. 소스를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렸다. 2톤 넘게 소스를 만들고 버리고 하다가 나온 게 불닭소스다. 라고 직접 소스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닭볶음면을 모방해 만든 중국 라면이 중국을 통해 전 세계 시장으로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어로 써져 있는 마라 화개면입니다. 전반적인 구도와 색깔, 캐릭터 호치까지 그대로 베껴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전부터 한국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모방하며 팔고 있었습니다. CJ의 쇠고기 다시다를 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켰는데 심지어 전반적인 색상이나 구도가 한국의 진품과 95% 이상 흡사합니다. 또 한국의 하얀 설탕 제품을 따라한 중국 설탕은 고의적으로 한국 수입 하얀 설탕이라는 이름을 달아 같은 제품으로 혼동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의 미원과 멸치 액젓, 오뚜기 당면까지 우리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이 중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2021년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등 국내 식품 업체 4곳이 힘을 합쳐 중국의 무분별한 모방품에 공동 대응했습니다. 가짜 한국 식품을 만들어 판 중국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2년의 소송 기간 끝에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제품 포장을 모방했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식품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개별 기업이 중국 모조품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식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벌여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법원마저 자국 기업의 짝퉁 제품 소식의 등을 돌린 건데요. 해당 뉴스를 전하던 앵커는 이처럼 중국에게 무분별하게 모방당하고 있던 한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 소식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 한국인들의 반응을 예상했던 앵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유쾌한 나라인 줄 몰랐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태연한 것 같다. 정말 화날 만한 상황을 이렇게 재치 있게 받아내는 모습을 보니 저 정도는 돼야 중국을 상대로 문화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 보다. 라며 생방송 중 웃음을 참지 못하고 MC들과 함께 대놓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달린 한국인들의 댓글 내용입니다. 중국에 법원이 있다는 게 놀랍다. 중국이 저작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게 놀랍다. 배상액이 고작 3,700만 원, 6천만 원이면 명성을 베껴서 팔아먹는 게 남는 장사라고 알려주는 꼴 아닌가요? 중국이 중국했네요. 판사가 짝퉁불 닭볶음면 먹고 탈났다는 게 법조계의 전설입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판사가 말하길
나랑 우리 아내, 자식이 먹었던 불닭볶음면이 중국 작통이었다니 그래서 난 판결일 겁니다. 피해자가 자기와 자식이라서 결국 모방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성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방을 막기 시작하는 거라 다른 의미로 이제 기술 같은 고차원 분야와 달리 단순 식품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 자체 브랜드로 시장에서 싸우라고 등 떠미는 상황일 것 같네요. 중국 법원도 다른 나라의 법원을 위조했는지 궁금했는데 예상외로 정확한 판결이 나왔네요. 대륙에 실수가 있다면 법원이 아닐까요? 중국의 유일한 진짜는 코로나. 대국이라고 부르기엔 사람들 속이 좁고 소국이라고 부르기엔 이 나라 땅이 커서 중국이라고 부르기로 한 게 중국의 어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욕하고 보니 중국이다. 저랑 같이 일하는 중국인 매니저는 한국은 왜 그렇게 중국 걸 따라하냐고 놀립니다. 중국인들은 코로나도 자기네 나라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라 발뺌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불닭볶음면이 중국 것이고 한국이 따라했다고 우길 것 같네요. 그러나 중국의 만행은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 러브코리아에 적혀있는 글 번역본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한식을 중국 음식처럼 둔갑시켜 속이고 있는 글 내용입니다. 유럽의 인기 카페 식당 거리인 프렌칠라우어베르크의 식당, 필 서울굿입니다. 이 식당의 간판엔 큼지막한 한글로 필 서울굿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당 로고는 도깨비로 종업원 모두 한글 필 서울굿과 이 문양이 함께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한식당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가게는 내부에 한글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걸려 있습니다. 여느 한식당과의 차이가 있다면 사장과 종업원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100% 한식당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화나는 점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메뉴엔 한국어 반찬이 반잔 BANGAN이라 적혀 있고 한식당에선 보통 무료로 주는 김치를 3.5유로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비빔밥을 시켰더니 한국식과는 전혀 다르게 단무지와 적양배추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양념은 고추장이라기보단 새콤한 중국 향신료 쪽에 가깝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등의 열풍과 함께 유럽에서 한식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식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엔 한식당이 100여 곳에 달하는데 필 서울굿 외에도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식 고깃집이라고 내걸고 당당하게 삼겹살을 파는 식당도 이주 많습니다. 베를린 중심 포츠담 광장에 문을 연 푸드코트, 매니페스토 마켓에도 중국인의 한식집이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 마켓은 현지 유명 인기 식당들을 섭외해 푸드코트 형식으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곳에 입점한 치킨이란 가게는 한국식 치킨을 판다고 홍보를 하지만 사장은 중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대한 평가는 확연합니다. 짝퉁 한식이라는 폄하가 대부분입니다. 현지 매체 베를리너 차이퉁은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려 한 중국인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후기에도 이건 한식당이 절대 아니다. 베를린 최악의 한식당이라는 독일 미국인 등의 후기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불고기 비빔밥 등을 주 종목으로 삼아 교민이나 아닌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지만 최근에는 교묘하게 한식과 섞은 중국 음식들을 끼워 팔아 외국인들을 겨냥하며 한식을 중국 음식처럼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음식을 먹어본 외국인은 음식점에서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이건 절대 한식당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보내기 일쑤입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요즘 한류가 인기에 힘입으며 한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메뉴판이 영어와 중국어뿐인 곳도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나요? 여기 차이나타운에서는 아예 한식을 팔고 있습니다. 전 한국이랑 중국이랑 친해진 줄 알았는데 이번 뉴스를 보니 그냥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었군요. 중국이 착해지길 바랍니다. 한국은 중국 음식점을 차리거나 중국 음식을 대할 때 중국 음식이라는 타이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은 그런 점이 부족해 아쉽네요.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다들 중국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개그맨들만 모여있나요? 댓글 반응이 왜 이렇게 웃긴 거죠? 이런 일을 겪고도 태어난 게 마음 아프지만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한국 응원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국 음식점을 찾고 파는 걸 한국에서 알까요? 유럽만 해도 중국인들이 차린 한식당이 벌써 수십 개입니다. 운영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평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최근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중국인이 차린 한식당이 안 좋은 평판을 받으며 한국 음식이 욕을 먹고 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 결과가 아쉽지만서도 좋은 방향성으로서의 한 걸음이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